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영 수학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겠는데, 이 경영 수학은 경제 수학하고 달리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이 다른 기업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한 이런 과정들, 또는 그 M&A를 하는 과정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경영자 마인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봐야 될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영 수학이라는 부분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수학이라는 말 뜻에는 단지 수치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인 수학에는 어떤 체계화시킨다 이런 겁니다. 데피니션을 좀 지켜서 여러분들 어떤 큰 프레임, 프레임을 하나를 좀 만들어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에서의 어떤 바라보는 어떤 관점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용어 정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경영에 대한 대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스타트 업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타트 업체에서는 상당히 조그만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그만 지금 회사죠. 이 조그만 회사에서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아주 기술력은 좀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한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업도 해야 되고 각종 공장도 또 설립해서 있죠. 대량으로 어떤 생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투자자 또는 투자 회사 있죠.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 회사들은 보통 보면 큰 대기업이 요 스타트 업체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투자를 해서 자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단지 지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할 텐데, 그러면 이 투자자 또는 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회사에서는 있죠. 투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보고 투자를 해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뭘 보고. 기술력만 가지고 투자해 주는 거, 그런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술력이나 뭐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그럼 스타트 업체에서는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느냐면, 우리가 이게 일종의 채권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 채권이 뭐냐면, 이 스타트업 RCPS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거죠. RCPS라고 하는 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누가요? 스타트 업체에서 RCPS라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럼 영어에는 redeemable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convertible 이렇게 되어 있죠. convertible 뭐 preference 이렇게 되죠. preference shares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RCPS를 발행하는데, 그럼 RCPS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그 상환, 상환, 전환, 우선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상환 우선주 더하기 요거는 여기 적을까요? 상환 우선주 더하기 전환 우선주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상환 우선주라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죠.
상한 우선주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5년 동안 10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 투자자 또는 투자회사가 투자를 했다 하죠. 그러면은, 투자를 하고 나면, 이자를 적용해야 되겠죠. 매년 그러면 이자 얼마만큼씩 이자를 갖다가 주도록 하고, 이걸 우리는 상한 이율이라고 해요. 상한 이율 예를 들어서 1년에 연 3%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5년 뒤에는 5년 동안 10억 투자해 5년 뒤에는 있죠. 돈 원금하고 다 상환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한 우선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상한 이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율이 적용되는 거. 이것을 상한 우선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도 회계상에서 이것이 돈을 빌린 거죠. 빌린 거죠. 10억을.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 스타트업이 우리가 영업이익을 잘 내어서 당기순이익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요 회사에서는 10억을 투자를 받았는 요 부분은 뭐에 속하는? 구태에 속하는 거죠. 구태에 속하는 거죠. 구태. 됐습니까? 그 다음, 전환 우선주다. 전환 우선주. 이것도 봅시다. 전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는 아까 10억을 투자를 받았댔죠. 10억 투자 받았는데, 이 10억을 투자를 받은 것을, 요걸 있죠.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 스타트업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만약에 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상장이 된다.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된다 합시다. 그 IPO에 여러분들이 상장이 된다 합시다. IPO를 앞둔 회사라고 합시다. IPO를 앞둔 회사만큼 이게 성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성장을 한다면, 그러면 굳이 있죠. 상환을 통해서 물론 나중에 우리가 3%씩에서 10억씩 받을 수도 있지만, 상장을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주가가 있죠. 엄청 올라가거든요. 엄청 올라가요. 보통은 우리가 한 주 단위가 500원 또는 많아봤자 5,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되면 상장을 하고 그러면 몇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10배씩 올라가잖아요. 10배씩. 5,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말이죠. 전자 만원을 한다니 이렇게 10배씩 올라가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투자자가 또 하나를 또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을 앞둔 경우에는 아예 이 5억 있죠. 10억에 대해서 그냥 요 우선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배당을 받는 것이 원래 우선주인데 여기는 상환을 하는 우선주죠. 근데 그 주식이 그 보통주가 아닌 주주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10억에 대해서 있죠. 10억에 대해서 전환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로 전환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 가능하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RCPS 발행을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체 가보면 투자자들이 꽤 있는데 보통은 RCPS를 스타트업체가 발행한다는 이 조건 하에서 투자를 보통은 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있죠. 크게 위험 부담은 없죠. 물론 부담이 있긴 합니다. 우선주는 채권인데 여기 적을까요? 채권이긴 한데 후순위 채권이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선순위가 되는데 우선순위가 되는데 요 RCPS 같은 경우는 후순위가 된다는 뒤에 된다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 자체가 만약에
상당히 영업이 안 좋아가지고, 영업력이 없어가지고, 예, 아예 회사 자체가 법정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회사가 사라지는 위기까지 간다면 그때는 문제지만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해서 그렇게까지 않다면 보통 RCPS로 발행한다는 이 조건에서 우리가 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보통주로 전환 가능하다는 거. 자,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또 상한 전환 우선주 요 부분에서 우선주를 보통 주로 그 전환이 가능한데 저는 보통 전환 우선주만 있는 게 있거든. 전환 우선주 요거를 CPS라고 하는데 전환 우선주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장되어 있는 회사 있죠. 코스피나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는 있죠. 전환 우선주가 있다고 했죠.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는 있죠. 뭐냐면은 요걸 그 우선주를 보통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우선주를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만약에 주식의 가치 즉 주가가 만약에 엄청 하락할 수 있잖아요. 하락할 때는 있죠. 그러면은 우선주 가격이 사실 높아가지고 보통주를 바꾸려고 해도 1대1로 들어간데도 이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선주를 처음에 샀을 때부터가 좀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하락할 때는 리픽싱 조항이라고 해서 리픽싱 조건을 붙여서 있죠. 붙여서 보통 주가가 하락하는 것만큼 있죠. 붙여서 전환 가격도 조정을 한다는 거, 조정합니다. 아셨죠? 요거는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또 이게 전환 우선주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가지고 승계를 위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환 우선주 있죠. 전환 우선주는 배당만 받고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통주가 2만 원이다. 2만 원이면 그 괴리율 30% 적용 보통 하거든. 적용 한다면 전환 우선주는 2만 원에다가 곱하기 70%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만 이때 4천 원이라는 겁니다. 우선주는 여기다 조금 가격이 작습니다. 원래부터 우선주는 여러분 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삼성전자 우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보통 그런데 이렇게 매수를 하면 우선 그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이렇게 많이 샀을 때는 그 적혀 있습니다. 10년을 지나야 뭐 보통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전환 우선권이 행사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스타트 업체의 경우에는 RCPS 둘 다를 이렇게 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채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전환 우선도 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고 사실은 스타트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자본을 갖다가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앞으로 유명하게 회사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RCPS를 첫 번째 발행해서 있죠. 이렇게 쓸게요. RCPS를 다음에 발행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스타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드뭅니다. 드문데 상당히 스타트 업체인데 좋은 회사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대기업체에서 있죠. 어떤 대기업체에서 그리고 회사 실적도 좀 좋다고 합시다. 스타트 업체 회사
실적도 좋고 해서 배당 그가 단기 순이익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잘 나온다고 합시다. 어느 정도 매출액은 아직 작지만 좀 잘 나오고 있다 합시다. 그리고 이 회사가 공장을 설립했을 때 훨씬 더 초기 자본은 들어가 있지만 훨씬 더 단기 순이익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는 그 투자자들 중에서 있죠. 영구채권, 영구채권을 갖다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영구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러면 영구채권을 발행했겠죠. 발행하겠죠. 영구채권을. 영구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만기 30년짜리 장기 채권이죠. 장기 채권 뭐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발행을 하는 예. 그리고 또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30년 지나면 2억은 받는데 문제는 여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금리가 있죠. 영국 채권의 좋은 점은 금리가 스텝업 방식입니다. 스텝업은 계단식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는 이 조건입니다. 금리가 스텝업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예를 들어서 1년 금리는 1년 딱 지났을 때 1년 지났을 때 금리가 5% 그리고 또 2년 지났을 때는 5%에다가 플러스 가상금리 2.5% 이런 식으로 3년 지나면은 또 좀 올라가는 거예요. 5%에서 2.5%에서 또 2% 이런 식으로 계속 저기 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스텝업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실적 좋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구채권을 일단은 매입해서 있죠. 들어가는데 그 영구채권을 매입하면 회사는 왜 이걸 매입하는가 이거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빌리기 낫죠. 이렇게 하는데 은행에서 빌리면 부채인데 영구채권을 빌리면 회사 입장에서 부채가 아니죠. 부채가 아닙니다. 왜 부채가 아닙니까? 영구채권이니까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부채가 아니고 자본에 속합니다. 자본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 회계상으로는 부채를 낮출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분들을 또 끌어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차원에서도 조금은 있죠. 부채에 대한 압박이 좀 덜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금리가 좀 높아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는 있죠. 대신에 이게 단서를 답니다. 회사는 단서는 단다라고 하는 거 무슨 단서를 다느냐면 단서는 콜 옵션인데 동인 상환 콜 옵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기 상환 콜 옵션이라는 거 회사가 먼저 있죠. 예를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이 좀 많이 나면 저걸 빨리 갚을 수도 있다는 1년 뒤에 뭐 페널티 없이 중도에 상환하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콜 옵션은 이 말은 미리 상환했을 때 수수료 없이 있죠. 바로 갚을 수 있는 옵션이다 이 말입니다. 옵션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옵션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합니다. 그래야 또 회사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나왔을 회사 실적도 좋고 해서 단기 순이익이 잘 나왔을 때는 뭐다? 영구채를 갖다가 발행한다 이 말입니다. 영구채를 회사 입장에서는 영구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영구채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영구채라고 말합니다. 영구채 발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세 번째로는 있죠. 세 번째로는 대기업에서 있죠. 대기업에서 보통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자회사를 만들거나 또는 뭐라고 할까요?
지분권을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이죠. 그렇게 해서 그 경영에 대한 영향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이죠. 좋은 회사니까. 그래서 요 스타트업은 공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공개 매수.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비싼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공개 매수.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현재 발행 주식이 지금 현재 주가가 현재 주가 물론 이것이 상장되어 있든 안 있든 이거는 이게 주식 가치가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다. 현재 주가가 5,000원인데 공개 매수를 통해서 7,000원으로 있죠. 7,000원으로 공개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는 그러면 몇 주 할 거냐, 몇 주를 할 것인지 이것도 딱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대기업이나 어떤 건실한 기업에서는, 중견기업에서는 어떤 자회사를 만들고 할 때 이 스타트업한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꼭 공개 매수가 대기업에서 스타트업만 그런 게 아니고 대기업 간에도 또는 대기업에 있는 대기업에서 또 자회사를 좀 더 대기업에 있는 자회사 있을까? 예를 들어 포스코에 있는 또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자회사를 완전히 좀 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이거 그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네 번째 있죠. 네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이나 투자회사 여기도 투자회사를 해놔야 되겠네. 대기업이나 투자회사 투자회사가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SPC 형태로 만드는 경우 SPC는 또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이나 투자회사에서 있죠. 이번에 네 번째로는 대기업 투자회사에서 뭘 하느냐면 이번에는 아예 이 회사를 갖다가 통째로 스타트 업체를 사버리는 사는 경우가 있다.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근데 유식하게 좀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것을 아예 이 회사에 대한 자산, 이 스타트 업체의 이렇게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일체의 권리와 의무, 이런 다들 권리 의무 또는 인력 등등,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업무를 인수하는 거죠. 인수. 사버리는 거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등등을 사버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잘 알아야 돼요. 영업 양수도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업으로, 양도 누가, 스타트업에서는 양도를 하고, 대기업이나 투자에서는 인수를 한다. 인수를 한다. 그래서 영업 양수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성격이 약간 좀 다른 건데요. 이 스타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 스타트 업체가 있죠. 스타트 업체가 공장이 지금 작아서 있죠. 공장이 작아서 이제 공장을 갖다가 이제 다시 큰 곳에 토지를 다른 곳에 매입을 해서 공장을 좀 크게 좀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이 작은 곳 그것도 확장시키기에는 옆에 뭐가 건물들이 있고 이래서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기존 공장 있죠. 기존 공장과 공장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매각해야 되겠죠. 기존 토지와 건물과 토지는 매각해야 돼. 매각해야 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됐죠? 그럼 기존 공장과 토지는 매각하는 거, 매각한다. 누구한테? 보통 우리가 매각하죠. 부동산 개발회사나 중개업자한테 매각하죠. 중개업자에게, 에게 매각을 하는 거죠. 매각을 하죠. 이때 매각을 하잖아요. 스타트 때. 이걸 매각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매각하는 것을, 이 매각을 하는 그 계약을, 또 영업 양수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뭐라고, 자산 양수도 계약을 한다. 이렇게 양수 계약을 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산 양수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인 여러분들과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수학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이렇게 데피니션을 먼저 내리고 자 공리를 내리고 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내 말은 이렇게 철학을 딱 가지고 이렇게 좀 명확해지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죠? 그러니까 경영 수학을 계속 앞으로 이렇게 요것이 수학 아닌가? 이게 수학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탁탁, 이게 몇 가지가 분류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딱 해가 명확하게 들어가죠. 자, 요런 부분이 우리가, 그, 어떤 수학적인 논리력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스타트 업체에서 여기 적을게요. 이제 돈을, 어, 투자 받기 위한 방법 이렇게 할게요. 투자 받기 위한 방법, 또 돈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 투자 또는 자산 획득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할게요. 됐나요? 획득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계속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니까 가야 되겠죠. 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 요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5가지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첫 번째는 다음에도 복습을 해볼게요. 무슨 방법이 RCPS를 발행하는 방법. RCPS를 발행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뭐죠? 두 번째로는 요걸 먼저 내야 되겠네요. 두 번째로 뭐 있습니까? 그렇죠. 연구체를 발행하는 방법. 이게 있죠. 연구체를 발행한다. 이거죠. 요 밑으로 넣을게. 연구체를 발행하는 방법. 이거죠. 연구체. 회사에서는 연구체를 발행한다. 이것도 있죠. 좋은 건실한 회사일 때 이렇게는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연구체를 발행한다. 이거고. 세 번째로는 무슨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로는 요걸 먼저 공개 매수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게 좀 되죠. 그래서 그거만 세 번째로는 공개 매수를 하는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공개 매수를 하는 방법 요걸 요렇게 생각할게요. 공개 매수를 하는 방법 됐습니까? 공개 매수를 하는 방법. 자, 공개 매수를 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아예 사는 방법 있죠. 이걸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하는 방법.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하는 방법. 영업 양수도 계약을 하는 방법. 이거 했었고요. 다섯 번째는 그냥 이게 이제 돈을 획득하는 방법 중에서 자산 양수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투자 목적보다는 그냥 자기 기존에 있는 자산 이제 획득하는 방법이죠. 요걸 뭐다? 자산 양수도 계약. 자산 양수도 계약.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요거는 돈을 받는 방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타트 업체에서 투자 또는 자산 획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그 자산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스타트 업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산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